안녕하세요. 오늘도 썰 마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글은 가정부살이 40년을 청산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을 거절한 순간 내 이름을 부르는데 기막힌 진실에 오열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의 썰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면 60하고도 5이 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냈고 그 후로 결혼을 했지만 사별해서 자식은 없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요즘엔 복지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 함께 다니는 이웃분이 한사코 글쓰기를 하자고 해서 덩달아 저도 글쓰기 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볼펜을 쥐어본 지도 오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한사코 싫다고 했지만 같이 다니는 짝꿍이 하자는데 마다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글쓰기 강사님이 시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하루는 수강생들 각자에게 공책을 한 권을 나눠주시더군요. 시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일기도 좋고 편지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써보라고요. 공책을 받고 나니 글은커녕 일단 부담부터 와서는 짜증이 확 밀려오더군요. 강사님이 부담 갖지 말라고는 했지만 글 쓰는 걸 워낙 싫어해서 복지관을 나가지 말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손에 받아든 공책을 집에 들고 와서 몇 달을 쳐다만 보다가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공책의 첫 장을 펼치게 되더군요. 그러다 무슨 얘기를 쓸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은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충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는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갈 실력도 형편도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본격적인 사회인이 되기 전에 친구들 몇 명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죠.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 대체 바다가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친구들과 여러 달 동안 돈을 모았고 통도 크게 2주일간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머물렀죠.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희는 충주에서 전라도 목포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도착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바다를 처음 보고 배를 처음 타보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저는 그만 제주도에서 만난 남자에게 반하고 말았답니다.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이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도 아는 지식이 많아서 저는 그 남자에게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함께 놀러갔던 친구들은 내팽개치고 저는 그 남자친구가 이끄는 곳을 다니며 제주도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2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저와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충주로 올라가게 되었죠. 제주도에서 만난 남자와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며 서로 집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 남자친구 집으로 몇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답장을 주지 않더군요. 남자친구가 그립고 보고 싶고 첫사랑이라 그런지 연락이 되지 않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아이를 지운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어떡하나 고민 하는데 제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임신 사실을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저는 부모님에게 서울에 취직자리가 생겨서 언니 집으로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4살 많은 친언니가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언니가 사는 전세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산부인과에 있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이쁘던지 저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했죠. 그런데 언니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너 미쳤어? 처녀가 애 낳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너야 괜찮다고 쳐. 네가 사고 쳤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무슨 죄냐고. 말 많은 동네 사람들이며 친척들이 가만두겠어? 너를 욕하기보다는 엄마 아빠를 입방아 찍고 난리도 아닐 거야. 마을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서 우리 집을 욕할 거라고. 저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언니에게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아이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나 언니 곁에서 살게 해줘. 제발 아이랑 헤어지지 않게 도와줘. 언니와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 역시 아이를 이뻐했지만 저를 더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 남자친구 집 주소를 달라고요. 직접 가서 그 남자를 만나보고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본다고요. 저는 몸을 추슬려야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언니가 혼자서 그 남자친구 집 주소를 들고 남자를 찾으러 갔죠. 그런데 그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거의 쓰러져가는 판자촌이더랍니다. 그 남자는 대학생은커녕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홀어머니와 살고 있더랍니다. 언니가 화가 나서 그 남자의 뺨을 갈겨 버렸다고 합니다. 어디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내 동생을 건드려 아이까지 낳게 하냐고요. 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남자를 잊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넌 아직 어려. 이제 20살이야. 가끔 우리 병원에서 보면 산모들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고 그러더라. 언니가 알아볼게. 아이랑 더 정들기 전에 결단을 내리자. 그날 언니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길로 아이를 안고 도망쳐 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를 누일 집도 없고 저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의 아빠도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언니의 말대로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는 아는 지인에게 특별히 아이를 잘 부탁해서 보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언니는
매일 저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며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있다가는 아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모든 과거를 잊기 위해 저는 고향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아이 생각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이를 잊기 위해서 제 자신과 힘든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센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에 잔업이 남아 있으면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고 집에 가서는 피곤해서 쓰러져 잠만 잤습니다. 일이 없는 날은 집에 혼자 남아있는 적막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쓰러져 일찍 잠들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도 아이를 잊을 수가 없더군요. 서울에 언니가 일하는 병원을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아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요. 미국이라면 미국에 가서라도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오겠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한들 제가 어떻게 그 머나 먼 미국을 가겠습니까? 그저 언니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부모님 아시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내색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처녀가 아이까지 낳았으면서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내려와서 제 스스로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참 운명이라는 게 이상하더군요. 언니가 고향집에 내려왔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를 버린 죄값 치르고 싶으면 아이를 돌보는 보모로 일을 해보라고요. 언니네 병원장이 아는 부잣집인데 급하게 보모를 구한다고요. 의류 사업을 하는 그 집 사장님은 해외에 머무르는 날들이 많고 사모님 역시도 해외 출장이 많아서 이왕이면 입주할 수 있는 젊은 보모를 구한다고요. 부잣집의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처럼 딸이고 나이도 얼추 맞아서 저는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죠.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더욱 길길이 뛰었습니다. 나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없는 살림에 고등학교까지 보내놨더니 한다는 짓이 가정집 유모로 들어가서 애를 봐? 아이고 속 터져. 기술 배워서 차곡차곡 돈 모아 시집이나 갈 일이지. 처녀가 무슨 애를 본다고 난리야? 엄마는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녀가 무슨 아기를 키우는 보모 일을 하냐고요. 아빠 역시도 난리였습니다. 나는 너 못 보낸다. 애를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네가 누구 집에 가서 애를 키운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간다. 차라리 나랑 같이 농사를 짓자.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집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이더군요. 저는 아이만 돌보면 되고 집안 살림을 하는 아주머니는 따로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멋쟁이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늦게 낳은 딸아이가 제가 돌볼 아이인데 엄청 귀하게 자라고 있더군요. 저는 사모님의 귀한 딸을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씨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곧잘 저를 따르는데 어찌나 이쁘던지요.
마치 제가 낳은 딸 같았습니다. 아가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에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사모님 역시도 미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와 아이를 돌보는 제가 있었는데 아줌마와 저는 가족처럼 잘 지냈습니다. 아가씨가 어찌나 순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살 때 한글을 깨우치더니 7살이 되더니 더하기 빼기도 하고 똑똑하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제 걱정에 2발 뻗고 주무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발 고향으로 내려와라. 눈치 보며 남의 밥 먹지 말고 내려와. 엄마, 저 눈치밥 안 먹어요. 이 집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리고 월급도 많아요.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엄마가 결혼을 해야 한다며 맞선을 보라고 서울에 올라오셨더군요. 고향집에 내려오기 싫으면 서울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죄책감에 떳떳하게 결혼해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맞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해도 우리 집에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왜 그러냐, 이유가 있냐 하고 물을 텐데 사모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향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이 집 아가씨를 보살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웬 남자가 배를 누르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구지?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하고 밖을 나갔더니 세상에나 제주도에서 만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꼴을 보니 행색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느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처 다방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냐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 돈이 없는 거지였더라도 난 결혼했을 거야. 아이랑 사는 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그때 찾아왔으면 내 아이를 입양 보낼 일은 없었잖아. 그때 제 마음은 정말로 이 남자가 거지였어도 결혼을 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가슴에 이렇게 멍을 들여놓고는 결혼을 하자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남자 하는 말이 저에게 돈을 내놓으랍니다. 자기 아이를 팔아먹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버럭 화를 내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죠. 미련했죠. 제주도에서 만난 남자의 말만 믿고 중학교만 졸업한 남자를 대학생으로 믿고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임신까지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 남자는 순한 구석이라도 있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인상 자체가 굉장히 표독스럽더군요. 그 인상에 험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내 아들 앞길 막았다.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았으면 곱게 키우고 있을 것이지. 뭐가 급하다고 입양을 보내?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면 너를 다시 찾으려고 했었다. 그러니 당장 내 손주값 내놓아라. 처음에 저는 이 남자의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복하는 말을 자세히 들었더니 세상에나 제가 자식을 팔았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요구사항과 같았습니다. 저는 줄 수 없다고 했죠. 도리어 저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엄마가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일하는 집에 해코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순간 겁이 엄청 났습니다. 남자의 엄마 표정이나 말투로 봐서는 못할 짓이 없는 분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은행에 가서 목돈을 이 남자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 돈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동안 사모님에게서 받았던 월급을 고스란히 이 남자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 가난한 모자의 협박을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아가씨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쥐어줬더니 남자와 남자의 엄마는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아가씨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가씨의 그 모습을 보니 또 제가 낳은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겠구나. 부디 건강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들어오면서 아가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돌보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와 헤어지고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게 꿈이시라면서 저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니 역시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아플 만큼 아팠으니 새 인생을 살라며 조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답니다. 중매를 통해 만난 남자는 읍내에서 전파사를 하는 순한 남자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성실하고 성품도 온순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더군요. 저는 빨리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팔자가 애초에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과 3년을 살았는데 저는 병수발만 하다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시부모님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던 참에 서울 사모님 댁에서 같이 일을 하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나 일 그만두게 됐어. 우리 애들이 엄마 남이 집 일 안 시키겠대. 남이 집 설거지 그만하고 집에서 쉬래. 말만 들어도 어찌나 감사한지. 언제 서울 올라오면 얼굴 보자. 잘 지내고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디서 그런 생각과 용기가 났는지 물었죠. 그럼 아주머니 대신해서 제가 일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다. 아가씨도 좋아하고 사모님도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사모님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얘기를 했죠. 결혼을 했고 사별을 했다고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생기질 않았다고요. 사모님은 저를 딱하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받아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가씨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팔자였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아가씨를 보살피고 이 집 가정부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월급을 넉넉히 주셨고 제가 어딜 나다니질 않으니 통장에 월급이 그대로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60이 다 되었더군요. 이제 아가씨도 결혼을 해서 이 집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가정부 살이 40년을 청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저에게 퇴직금 일하면서 1억 원을 통장에 넣어 주셨더군요. 돈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서 바로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사모님, 퇴직금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죠. 저는 사모님께서 저를 친가족처럼 대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저를 같은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절대 차별이란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에 이틀은 항상 바깥일을 보고 오라며 용돈을 손에 쥐어 주시고는 나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모님에게 제가 어떻게 퇴직금을 받겠습니까? 극구 사양을 했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집에 한번 오라고 하시더군요. 기니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사모님 일정에 맞춰서 집을 찾아갔죠. 사모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 아주머님 딸이에요. 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처음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알면서도 말씀 못 드리고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제 딸이 아주머님 따님이라고요. 아주머님이 입양을 보낸 딸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언니가 없는 말 할 사람도 아니고 분명 제 딸은 해외로 멀리 입양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손이 벌벌 떨려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내밀더군요. 그때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낼 때 만들었던 서류와 아이 100일 날 저와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려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열리지 않더군요. 겨우겨우 찬물을 마셔가며 정신을 가다듬자
사장님이 말문을 여시고는 그간의 모든 얘기들을 해주시더군요. 먼저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저 역시 미혼모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같은 대학 학생과 동거를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70년대에 초록색 눈을 가진 아이를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없죠. 한국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그 미국 남자랑 살라고요. 딸 하나 없는 셈 치시겠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신식 교육을 받고 게임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다른 손주는 인정을 못 하시더군요. 외국인과 동거를 해서 초록색 눈을 가진 아들을 낳은 사장님은 믿었던 부모님마저 돌아서니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더랍니다. 설사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한국에 들어온들 사람들이 바라볼 시선들을 생각하니 더더욱 용기를 낼 수가 없더랍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국제 결혼을 평범하지 않게 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미국에 두고 혼자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말을 이어가더군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 죄책감을 떨구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낳았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버린 아이를 대신해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 모든 일은 저희 친언니가 꾸민 거였습니다. 당시 사모님은 언니가 일하던 병원의 원장님과 각별한 사이였고 입양을 의논하던 중에 저희 언니의 고민을 알고서는 소개를 해준 거였습니다. 이제와 기억을 돌이켜보니 언니가 왜 한사코 입양을 권유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모님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복덩이였나 봐요.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사업이 번창을 하는 겁니다. 제 손으로 예쁘게 키우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보모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사장님은 다시 산부인과 원장님을 찾아서 의논을 했고 언니는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를 고민 끝에 보모로 연결을 해준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바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낳은 딸을 2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알아보질 못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죠. 사모님, 저는 바보인가 봐요. 어떻게 제가 낳은 딸도 못 알아봤을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일 지난 젖먹이 아이를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커가는 아이를 어떤 엄마가 알아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사모님과 저는 자식을 버린 죄책감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모진 세월을 산 여자로서 공감을 하면서 한참을 울다가 한참을 웃다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사모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제 딸을 제 손으로 키웠네요. 자라는 모습을 모두 볼 수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죄책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다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제 딸을 제 손으로 키웠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친딸을 아가씨로 부를 수밖에 없던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평생 엄마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딸아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옆에 계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사모님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딸 아이에게 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잘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누굴 닮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지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모님과 이 사실을 딸아이에게 말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사모님 집을 나와서 저는 바로 친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에게 그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니를 만나서 사모님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그때 언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때 죽어버리려고 결심을 했는데 언니가 집에 와서는 나더러 보모일을 해보라는 거야. 어찌나 반갑던지. 누구든 내 손이 필요한 아이를 맡아서 키우면 죄책감이 조금은 덜할 것 같더라고. 언니는 불쌍한 저 때문에 한없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다 잊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그런데 바보 같은 게 그걸 잊지 못하고 지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니 어떤 언니가 그 꼴을 그냥 두겠냐. 그래도 네가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아이가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고 그 주인이 일을 하는 터라 네가 보모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언니 고마워. 언니 덕에 내 딸이 잘 컸어. 내 딸이 대학 교수야. 나랑 살았어 봐. 둘이 맨날 울면서 교수는커녕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 거야. 언니와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낳은 자식이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마웠지만 언니는 여자로서 제 인생이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떳떳하게 키우는 세상이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쉬쉬 하면서 낳은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보육원에 보내기도 해서 평생 자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 시절에 저는 복을 받은 거죠. 엄마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제 딸을 제 손으로 키웠으니까요. 1억 원은 다시 사모님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신 보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 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순간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김영주 선생님 맞으시죠? 라고요. 바로 그건 제가 후원하고 있는 미혼모 재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1억 원을 재단에 기부해줘서 감사하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물었더니 글쎄 사모님이 제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기부 단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미혼모 재단의 관계자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 저는 사모님과 저와의 인연에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기막힌 진실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혼모 재단에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집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홀연 단신인 제가 돈 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차에서 알게 된 미혼모 단체가 있었는데 제 처지를 생각하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적은 돈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제 이름으로 그 미혼모 단체에 후원금으로 보내졌더군요. 모두 사모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미혼모 단체에서 이렇게 큰 돈을 흔쾌히 내놓았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모든 일을 얘기했죠. 부모로 가정부로 한 집에서 40년을 일을 했더니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주더라고요. 거절했더니 사모님께서 그 돈을 미혼모 단체의 후원금으로 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미혼모 단체에 후원을 하는 줄 알았냐고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 미혼모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아주머님도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와 저와의 인연도 참 놀랍죠? 주변에 보면 미혼모, 미혼부들이 덜어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주변의 시선도 불편하면서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는 그 마음과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 세상 모든 미혼모, 미혼부 분들 힘내세요. 잘 이겨내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처럼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나마 제 얘기를 그리고 평생 고마워해야 할 은인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